중년부터 무조건 끊어야 되는 음식들. 지난달 박 사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남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드셨냐고? 부인께서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평범하게 먹었다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평범한 식사였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시한폭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먹던 그것, 점심때마다 찾던 그것, 저녁 후 습관처럼 즐기던 그것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지만 매일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관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혈관이 막힌 부위의 사진이었습니다. 노란 기름덩어리가 혈관벽에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박 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 매형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도 매형과 비슷하게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식단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빵에 버터를 발라 먹었습니다. 거기에 딸기잼을 듬뿍 바르고 우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커피에는 설탕과 프림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30년 넘게 이어온 제 아침 식사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침 메뉴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먹는 당분의 양이었습니다. 식빵 2장에 각설탕 4개, 딸기잼에 각설탕 5개, 설탕 2스푼에 각설탕 2개. 합치면 아침 한 끼에 각설탕 11개를 먹는 셈이었습니다. 거기에 프림의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지면 혈관에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진다고, 젊었을 때는 감당하던 것을 이제는 몸이 처리하지 못한다고, 특히 아침에 이렇게 많은 당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분비됩니다.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 벽에 쌓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서서히 좁아집니다. 언젠가는 막히게 됩니다. 박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식빵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중국집은 제가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의 그윽한 향, 짬뽕의 얼큰한 맛, 그것이 제 점심의 행복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는 기름이 밥숟가락으로 5숟가락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짬뽕은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기름은 혈관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결국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화학조미료였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 많은 양이 첨가됩니다. 이것이 신경계를 자극하고 식욕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20년을 후회했습니다. 그 많은 짜장면과 짬뽕이 제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간식으로 뭘 드시냐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과자나 빵 조금 먹는다고. 오후에 출출할 때 사무실 서랍에서 꺼내 먹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떤 과자를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크래커, 비스킷, 초콜릿 그런 것들이라고. 딱히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과자 봉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뒷면에 성분표를 가리켰습니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작은 과자 한 봉지에 온갖 해로운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혈관 건강에 최악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합니다. 가능하면 아예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오후마다 이런 과자를 먹어왔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씩이지만 1년이면 365봉지입니다. 10년이면 3650봉지입니다. 20년이면 7300봉지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녁 시각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이것이 제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습관처럼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손이 심심하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햄과 소시지였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꺼내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나 그냥 그대로 먹기도 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가장 심각해졌습니다. 햄과 소시지만큼은 꼭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햄과 소시지를 만들 때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료가 들어갑니다. 색을 예쁘게 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장암, 위암, 폐장암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넘게 햄과 소시지를 즐겨 먹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에도 자주 넣었습니다.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햄 2팩, 소시지 1팩이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버리냐고. 아직 유통기한도 안 지났다고. 저는 아내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통조림도 문제였습니다. 참치 통조림, 햄 통조림, 과일 통조림. 편리하다는 이유로 쟁여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통조림은 보존을 위해 염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일 통조림은 설탕물에 절여진 것이었습니다. 냉동식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두, 피자, 치킨 너겟.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사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았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는 파괴되고 화학 첨가물만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먹을 게 없다고. 저도 막막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것들을 갑자기 다 끊으라니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영양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체할 만한 음식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빵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쪄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백질은 계란이나 두부로 보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귀찮으면 한식 식당에 가서 정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고 나물이 많은 것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몬드, 호두, 젖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후 야식은 아예 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과일을 조금 먹거나 우유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가공육이나 라면, 치킨 같은 것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이 심심했습니다. 자꾸만 짜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저녁에는 햄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 사장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계시던 모습, 혈관 사진에 가득했던 기름덩어리들. 그것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2주차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잡곡밥이 생각보다 든든했습니다. 점심 한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식으로 먹는 견과류도 씹을수록 더 고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 졸리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석 달 뒤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석 달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고. 저는 식단을 바꾸었다고.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혈관 나이가 젊어질 것이라고. 박 사장님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박 사장님 댁에 들렸습니다. 매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매형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나처럼 되지 말라고. 자기는 너무 늦게 알았다고.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후회했다고. 건강할 때 미리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이런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식빵, 잼, 햄, 소시지, 과자, 통조림, 냉동식품. 편리하다는 이유로, 맛있다는 이유로 쟁여두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 편리함과 맛있음 뒤에 어떤 대가가 숨어 있는지를.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매일 조금씩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중년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이어왔다면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한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